공매도 재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일에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매도가 유명했던 셀트리온, HLB를 비롯한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매도의 타겟이었던 종목들은 바이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주체인 강력한 기관과 외국인에게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항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대차 해지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대주거래 시스템에 비해 기관 외국인의 대차거래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약점은 바로 상환기간입니다. 얼핏 보면 미국의 공매도는 상환기간이 있는데 한국은 상환기간이 없으므로 무기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주거래는 개인들이 이용하고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합니다. 담보 비율은 아무래도 개인이 신용이 좀 더 떨어지니까 140% 이상 잡아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기관 외국인은 담보 비율이 10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은 대주거래를 이용해 공매도를 쳤다가 손실이 나면 기관 외국인에 비해 더 빨리 반대매매나 추가자금 납입 요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기관 외국인은 최대한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상환기간입니다. 개인 대주거래는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 비율을 맞추기만 한다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개인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눈물을 머금고 포지션을 청산하고 갚아야 합니다. 만기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유리하고 기관 외국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시장은 리콜 베이스입니다.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무기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곧장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서 아직 담보 비율에 닿지도 않았고 앞으로 주가는 하락할 것이 눈에 뻔해도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즉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요청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수익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하는 불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상환 기간이 있던 개인 대주거래는 상환 기간 동안은 내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린 동안 60일 이내에는 주인이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갚으라고 해도 즉시 리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 편히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60일, 2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 2달만큼은 내 포지션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유리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유리한 것도 같은 대주거래 시스템과 대차거래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이점에서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차 해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대차거래 시스템은 리콜 베이스이므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포지션을 청산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그 요청이 바로 대차 해지입니다. 상한 요청이 들어오면 공매도 세력은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릴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여 무차익 공매도는 앞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처벌 수위도 강력해졌습니다. 주식을 빌려야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주식을 빌리기 힘들다면 원하는 수량만큼의 공매도를 치기 힘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상한 요청이 들어오면 매수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 공매도는 60일 만기까지 내가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죠. 참고로 수수료는 대주거래가 2.5% 이상이고 대차거래는 0.1에서 5%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도 유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HLB와 게인스톱 사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니까 주식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그 결과 주식을 빌리기 위한 수수료가 40% 이상 높아지는 기현상도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모두 2019년 HLB가 초급등했을 때, 2021년 게인스톱이 초급등했을 때 증권가 뉴스 기사를 통해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공매도도 잘못되려면 순식간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인스톱에도 큰 손실을 보고 거의 파산한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여태 승승장구하며 버는 돈을 전부 날렸죠. HLB도 공매도 포지션 손실이 몇천억 단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이다 보니 개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긴 해도 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움찔해서 초급등하면 순식간에 공매도도 파산합니다.
개인 대주거래는 담보유지 비율이 140%였고 기관 외국인 대차거래는 담보유지 비율이 5%였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뜻으로 대주거래 증거금은 40%이고 대차거래 증거금은 5%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공매도를 치기 위해 1천만 원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치기 위해 1천만 원을 빌리면 담보유지 비율이 140%였으니까 4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400만 원이 증거금입니다. 담보유지 비율은 내 자산을 빌린 것과 내 돈을 합쳐서 140%를 맞춰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40%를 맞추기 위해서는 400만 원이 증거금으로 들어있어야 1400만 원으로 140%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1400만 원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을 때 주가 등락으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포지션이니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1400만 원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담보유지 비율 밑으로 내려가 손실이 나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문자나 카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진콜입니다. 증거금이 부족하니 부족한 만큼 채워 넣으세요 라고 알람이 옵니다. 증거금을 더 채울 여력이 없다면 스스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금을 채워넣지 않고 버티면 며칠 기다려줬다가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을 써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눈물의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지션의 방향이 위냐 아래냐만 다를 뿐이죠. 개인 대주거래는 증거금이 40%, 담보유지 비율이 140%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대차거래는 증거금이 5%, 담보유지 비율이 10%입니다. 기관이 1000만 원을 빌려 공매도를 하려면 50만 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됩니다. 개인에 비해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50만원으로 1050만원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주가가 살짝 흔들려서 내 증거금 50만원을 훅 넘겨 손실이 나고 반대 매매가 나갔다면 나는 순식간에 깡통입니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증거금이 개인들이 많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관과 외국인처럼 증거금을 낮추면 풀 레버리지를 썼다가 잠깐 주가가 흔들릴 때 깡통 차시는 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그렇게 위험하게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증거금 차이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빌려준 입장에서 돈 떼일까봐 증거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결국 개인 대주거래와 기관과 외국인 대차거래의 차이는 신용도의 차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생각할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더 내야 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매도를 칠 때의 이야기고 주식을 매수한 보유자 입장에서는 대차거래 단점인 리콜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차 해지를 하면 공매도는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가 있는데요. 대주거래는 상환기간이 30일에서 60일이다.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이 없다. 그런데 대차 해지를 하면 상환기간이 없는 대차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은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개인 주주들이 공매도에 맞설 방법 중 하나입니다.